이제 새 학기가 돼서 제가 논어를 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지금 사이버에 올라가 있는 논어 강좌가 오래돼서 좀 바꾸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좀 불필요한 소리 좀 집어치우고 그냥 충실하게 본문에 의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어 집주가 주자의 집주를 주로 배우는데 이 집주를 근간으로 놓고 또 훈고학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그 논어 정의가 더 그 공자의 말에 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어 정의에 나온 한의 주나 형병의 주, 손석의 소, 또 공자 후손이죠. 공안국의 주를 참조로 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현들이 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특히 다산의 논어 고금주, 또 그 박세당의 사변록이 있고요. 박세당의 사변록에 그 또 변설을 한 권상유의 사변록 변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를 종합을 해서 원뜻에 가깝도록 전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여러 한문 강좌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논어입니다. 논어가 원전이에요. 샘물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파면은 나머지는 다 파이거든요. 근데 논어, 우리나라의 현재 논어 그 번역본이 옛날 10여 년 전에 50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70종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것은 그만큼 정확한 번역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번역을 해도 오역은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한문을 그 독해하는데 중요한 부분, 문법적인 부분이라든가 한문은 문법이 한 60%에서 70%, 나머지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글자들이 많거든요. 그 축약대에서 나온 것도 많고 그런 것을 아셔야 되고, 또 훈고학적인 측면에서 그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볼관, 볼견, 볼찰 이런 것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 볼시자로 처리하거든요. 그런 거 푸를록, 푸를벽, 푸를청 이런 것에 푸를취, 요것에 색깔의 차이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나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어 강의 같은 경우는 한 4학기 정도 해야지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께 논어 강의 뭐 많이 들으신 분은 한 10번 정도 들으셨을 겁니다. 10번, 20번 들었는데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여기 정자도 17살 때 논어를 읽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읽을 독자가 읽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다는 뜻이거든요. 17살에 논어를 배웠는데 그때 이미 글 뜻은 거의 깨우쳤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17살에 논어 글뜻 깨우쳤으면 자기가 공자하고 맞먹는 거죠. 공자 평생 학문의 정수가 논어에 들어있는데, 옛날 말에 그거 있습니다. 일장주 백동파라고 그래요. 장자 하나의 글솜씨는 동파 100명을 당해낸다고 그래요. 동파 소식이 아무리 글을 잘 줘도 100명이 있어야지 장자 하나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백장주 일공자입니다.
장자 100명이 있어야 공자 하나 당할까 말까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글씨 쓰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생에서 출발을 해요. 누구나 생에서 출발을 합니다. 서툴죠. 그래서 잘 쓰려고 해요. 그래서 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숙에서 머무르면은요. 선서자밖에 안 돼요. 글씨를 잘 쓴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명필은 안 됩니다. 명필이 되려면은 생에서 숙으로 갔다 생으로 나와야 돼요. 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교가 없이 본디 글씨가 갖고 있는 그 맛을 그대로 표현해 줘야 돼요. 이 정도 가야 돼요. 이 정도 가면은 온갖 현란한 기교가 다 사라져요. 다 사랍니다. 그래서 추사 글씨의 가장 좋은 글씨는 어디냐? 추사체로 요새 얘기하는 추사체 있죠. 원래 그건 추사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체는 한문에서 체는 5체가 있습니다. 5체. 그러니까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5가지 체가 있고요. 그 다음엔 다 서풍이에요. 그 사람이 쓰는 글씨의 풍조, 풍모입니다. 서풍이라고 그래. 이게 추사 서풍. 왕이지 서풍이에요. 왕이지 체는 없고요. 추사 체도 없습니다. 이게 요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서풍이 귀계한 것이 가장 추사의 최고봉이냐? 아니에요. 단순하게 쓴 봉은사 현판 판전 글씨예요. 온갖 기교 없습니다. 아주 기괴한 것도 없고요. 단순해요. 거기에 추사의 최고봉의 솜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면 나도 저만큼 써 이렇게 돼요. 나도 저만큼 써. 저만큼 써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좌절을 합니다. 거기서. 글씨도 그렇지만은 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현란한 기교를 집어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온갖 남들이 알지 못하는 표현법을 쓰게 돼요. 거기에 최고봉이 누구냐? 장자예요. 장자글은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조금 들어간 게 5번 변화했어요. 많이는 9번까지 변화를 해요. 글자가 계속 전환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자글은 요만큼인데 주석서는 이만큼이에요. 왜? 보는 사람의 능력 따라서 보는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왕필이 16살에 주낸 것이 그것이 최고봉이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하상공이 만년에 내는 주가 더 좋아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또 싫어. 왜? 16살에 낸 거는 톡톡 튀어요. 의견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의견을 내실 때 일생 살아온 걸 종합해서 내죠. 젊은 사람들은 순간에 떠오른 걸 탁 내요. 기발한 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신구가 조화가 되면 참 좋아요. 요것이. 근데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있어서 순진무구하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배운 거를 내놔야 돼요. 젊은 사람은 일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풍부한 경험을 몰라요. 그죠?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기괴하고 특이한 표현을 잘한 것이 장자예요. 장자. 그러면 한퇴지는요? 한퇴지는 평범하게 표기한 걸로 잘해요. 일반 사람은 한퇴지만 목표로 둬도 될 거예요. 한퇴지만. 한퇴지 당송 8대가의 제1인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장자 하나를 100명이 해야 있어야 당해낸다 그랬는데 공자의 글은 여기 와 있어요. 공자의 글은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정나라 자산이 어떠냐? 딱 넉자잖아요. 줄이면 2자, 피제. 딱 뭐 별말 안 해요.
그 사람 흉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피제 딱 넉자예요. 이런 것이 바로 공자의 노노의 글이에요. 그래서 노노글은 참 좋아요. 2단계에 와 있거든요. 장자 2단계에 나와 있는 글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노노글은 참 문법이 그렇게 함축되어 있을 수가 없고 그 속에 그 많은 말을 집어넣는데 간단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해요? 3살 먹은 애서부터 100살 먹은 노인네까지 들으면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내가 살아온 그때의 그 시대의 사고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논어의 특징이 그겁니다. 맹자는 아니에요. 맹자가 말한 그 당시 그 상황에 그 사람에 해당되는 말인데 공자는 여기 계신 분들 나이 편차가 있어도 누구나 똑같이 자기한테 맞게 이해될 수 있는 게 논어예요. 논어.